오늘부터는 박주신의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상의 석회화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경추 극상돌기에서 석회화까지 오는데 거진 한 일주일 정도가 소모되었는데요. 박원순의 관훈클럽 얘기를 이제 반박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 반박을 하면서 느낀 게 참 어느 누가 그랬다죠. 거짓말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한데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참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습관을 들일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보게 되는 석회화는 쉽게 말하면 박주신의 세 가지 영상이 있는데 모두 다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박주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생 엑스레이, 공군 엑스레이, 비자 엑스레이가 있는데 요걸 이제 시간상으로 그대로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공군 엑스레이와 자생 엑스레이와 비자 엑스레이의 순서입니다. 근데 어떤 사진에는 석회화가 있고 어떤 사진에는 석회화가 없습니다. 이 석회화라는 것의 특징은 물론 이제 어떤 질병의 그 흔적이나 후유증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최소한 한 번 생기면 그게 자연적으로 치유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석회화가 간단히 말하면 가장 시간적으로 앞서는 공군 엑스레이에서는 없었다가 자생 엑스레이에서는 생겼다가 또 그로부터 몇 년 후인 비자 엑스레이에는 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최소한 살아있는 유기체에게서는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죠. 따라서 이렇게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석회화가 발견된 것이라면 두 피사체가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세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제 그 댓글에 의료적인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쳇말로 말하면 서당계 3년이 아니죠. 서당계 지금 5년 차죠. 5년 차에 풍우를 엎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이런 팩트에 관한 것은 차기환 변호사님의 마지막 최후 변론, 그 다음에 마지막 변호인 의견서, 그 다음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 등을 교재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거는 제가 아는 범위의 것이 아니고요. 제가 밝혀낸 것도 아니고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밝혀주신 부분을 차기환 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었고, 저는 그 문서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냥 조금 더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게 조금 더 이해가 편안하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아무런 마킹이 없는 자생병원의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는 사진은 박주신 씨가 2011년 군에 가서 8월 29일 날 입소해서 공군 훈련소에
8월 30일 날 촬영한 엑스레이고요. 다음에 보시는 것은 이제 2014년이죠. 2014년에 미국에 있다가 영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 결핵 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죠. 그래서 결핵을 앓고 있느냐 안 앓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엑스레이를, 가슴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를 반드시 요구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세브란스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입니다. 간도 크게 왜 세브란스에 가서 촬영했을까? 영국 대사관이 그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병원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안 없이 거기 가서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병역 비리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박주신이 영국을 가준 것도 하나의 큰 이 증거를 남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사진을 시간별로 나란히 놓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군, 첫 번째 것이 공군 2011년 8월 30일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자생병원 2011년 11월 9일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이 비자 2014년 7월 31일자입니다. 순서대로, 그죠? 순서대로. 자, 공군과 비자는 초딩이 봐도 똑같은 사람이네 할 수 있죠. 비자는 중간에 있는 자생 엑스레이는 초딩이 봐도 이 사람 다른 사람이야 하고 찍어낼 수 있는 이 흉곽부터, 그죠? 모양새가 상당히 다릅니다. 더군다나 전문 의사들이 보시면 그 척 뼈의 그 노쇠함이라 그러나요? 퇴행 같은 거 단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종류의 차이는 어떻게 말하면 약간 아날로그적인 차이죠. 우리가 아날로그와 디지털, 아날로그 시대로부터 디지털 시대로 이렇게 지금 전이되고 있는데요. 바뀌고 있는데요. 아날로그는 우리가 아날로그 시계를 보는 상상을 하면 됩니다. 분침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게 50분일 수도 있고 51분일 수도 있고 50분 30초일 수도 있고 이 주변에 그 가능성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죠. 그 반면에 디지털은 5분, 50분, 21초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탁 봐도 틀리네. 이거는 약간 아날로그적인 주장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봤을 때 어떤 부위가 어떻게 틀리는가를 딱 집어내는 거는 디지털적인 차이. 어떤 의미에서 51분과 52분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 51분 몇 초, 뭐 52분 되기 전에 몇 초 이런 차이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엑스레이 중에서 먼저 자생 것을 보시겠습니다. 자생은 11년 12월 9일 날 특이하게 두 번의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 오전 9시 41분 때에 찍은 엑스레이가 있고요. 오전 10시 때에 찍은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두 번을 찍었는데 왜 두 번을 찍었을까? 제 경험상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자생에 가서 실험적으로 엑스레이와 MRI를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엑스레이를 찍을 때 이 환자가 그 속옷을 입고 상의 여성 브레이지어를 하고 찍었는 사실을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발견해서
이거 다시 찍어야 됩니다 해서 2차례에 걸쳐서 엑스레이를 찍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컨대는 복대를 하고 찍어서 두 번째 사진에서는 복대를 풀 것을 요구해서 복대를 풀고 찍지 않았나. 뭐 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9시 40분대와 10시대에 두 번의 촬영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이 9시 41분에 찍힌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이 10시에 찍힌 그림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우측, 그러니까 환자 기준으로 우측이니까 제가 엑스레이를 볼 때는 여러분과 그 엑스레이의 피사체가 마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울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왼쪽, 환자 기준으로는 우측의 제1늑골, 경골 끝부분에 석회화 소견이 있습니다. 석회화가 있습니다. 자, 이 늑골의 모양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 척추체를 중심으로 등에서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 나와서 앞에 척추체와 그 늑골의 경골 부위 사이에 또 연골이 이렇게 접합 부위가 있습니다. 아마 딱딱한 뼈들끼리 붙어 있으면 이제 굉장히 경직되죠, 몸이. 그래서 아마 그 부위에 연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둘 다 공이 석회화가 모양이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자, 이 두 사진의 그 석회화 부위를 우리가 척추 모형에다가 표시를 하면은 이런 그림이 됩니다. 뭐라 그러나요? 네이비, 곤색의 표시줄이 제1늑골 전방부, 앞쪽에 뼈와 연골 접합부보다 약간 외측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자생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석회화가 위치한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석회화가 그 하늘색 줄을 따라 보시면 됩니다. 석회화 부위가 여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연골 부위를 가리치면서 여기에 석회화가 있다.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뭐 이거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자생 엑스레이 두 개의 사진에 90분 40분대와 10시대 9시 40분대와 10시대에 공이 뚜렷하게 보이는 저 석회화를 없다라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눈이 삐꾸가 아닌 이상에는, 그죠? 그래서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법정에서도 그거는 이제 신문 과정에서 검찰 측 감정인들은 아니지만 의사들이 거기 석회화는 보입니다라는 소견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화가 있기는 있는데 이 경골 부위가 아니라 하늘색 이 줄이 가르치고 있는 이 연골 부위에 있다. 그러면 연골 부위에 어디쯤에 위치하느냐? 그 부위는 말하지 못합니다. 특정하지 못합니다. 연골 부위가 개미똥만큼 작은 것도 아니고요. 상당한 부위가 되잖아요. 그럼 이 부위 안에서 석회화가 여기다라고 특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요 안에 위치해요. 요 연골 안에 위치해요만 하지 어느 부위인지를 표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10시 때의 엑스레이와 9시 41분 때의 이 엑스레이 상에서 석회화에 대해서 그러면 이 경골 부위에 없다라는 것이냐.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찰 측 감정인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뭐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여기 경골 부위에 있다라는. 단지 자기들이 보기에는 연골 부위에 석회화가 있기는 있는데 어딘지는 표식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안 해주겠다라는 건지 못하겠다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다시 한번 세 사진을 나란히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엑스레이, 자생 엑스레이에는 중간에 보이는 석회화가 양쪽의 비자와 공군 엑스레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안 보이느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죠. 안 보이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얼른뚱땅 교활하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관전압의 차이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왼쪽에 공군 엑스레이와 오른쪽에 비자 엑스레이에도 석회화가 있는데 없죠? 그런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있는데 관전압의 차이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깁니다. 그러면 자, 관전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사선을 이렇게 쏘면 피사체의 조직, 신체 조직을 투과하는 능력과 관계된 것이 관전압인데요. 관전압이 증가하면 에너지가 증가해서 엑스레이의 양이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엑스레이 양이 증가하면 실제로 필름에 도달하는 엑스레이 양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따라서 영상의 농도가 진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전압의 차이라고 하는 검찰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관전압이 자생의 엑스레이보다 공군이나 비자 엑스레이가 높아서 그래서 이 엑스레이의 영상의 농도가 진해져서 그게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공군과 비자 엑스레이에도 석회화가 있다라는 요따위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게 왜 거짓말인가 살펴봅시다. 현재 그 자생 공군 이런 엑스레이는 디지털 영상입니다. 그죠? 디지털 영상이어서 이 디지털 영상을 보는 다이콤 뷰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니터 화면으로 보지만 전문의들은 뭐 감정의들도 당연히 그 다이콤 뷰어로 본 것이고요. 다이콤 뷰어로 이걸 볼 것 같으면 그레이스케일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전전번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화면의 영상의 농도를 밝게, 흐리게, 검게 조절하는 스케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레이스케일을 조정함으로써 관전압이 관전압이 높아서 영상의 농도가 진하게 나오는 것은 얼마든지 밝게 흐리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전압이 높아서 보이지 않는 영상이라 할지라도 그레이스케일을 조정하면 다 보입니다. 요즘 들어서 있죠. 의사가 관전압이 높다, 낮다, 그래서 보인다, 안 보인다, 만약에 이런 걸로 책임의 소재를 돌리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는 의사하지 말아야 하는 의사입니다. 이미 관전압 따위는 엑스레이를 보는데 하등의 장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 측 감정이들은 보이지도 않는 석회화를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관전압이 높아서 관전압 때문에 보이지 않고 있는 거다. 요 따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군과 비자의 엑스레이의 그 관전압이 어느 정도 높았을까? 어느 정도 높아서 영상이 농도가 진하게 나와서 엑스레이 그 경골뼈에 있는 석회화가 보이지 않을 정도일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공군 엑스레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석회화가 있어야 하는 위치를 주변으로 자세히 볼 것도 없습니다. 육안으로 얼핏 봐도 기관지 보이죠? 그 다음에 혈관이 이렇게 지나면서 발생한 음영, 엑스레이가 투과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음영을 따라서 혈관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핏줄이 막 아주 섬세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생생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석회화소견은 말 그대로 이 고체 덩어리입니다.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조차도 다 보이는 이 음영에서 혈관보다 훨씬 투과하기가 힘든 늑골의 경골 딱딱한 뼈 위에 하얗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석회화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새카만, 정말 어디 가서 요따위 주장하다가 맞아 뒤지기 딱 좋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관지가 다 보이고 핏줄 음영이, 혈관 음영이 다 보이는데 관전압 때문에 이 석회화가 안 보인다. 그래서 있기는 있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옷 입고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벌골생이 임금님 얘기인가요? 처입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입었다고 생각하는, 그죠? 사람들이 속이니까 속아버린 그 벌거숭이 임금님 얘기인가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인데, 보이지 않는 그 석회화를 있다라고 우기면서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런 요소를 떨면서 관전압 때문에 혈관 음영까지도 다 보이는 그런 사진을 두고 관전압이 높아서 영상의 농도가 진해서 석회화가 안 보일 정도면 이 음영들은 안 보여야 됩니다. 기관지도 안 보여야 됩니다. 석회화는 딱딱한 고체 덩어리입니다. 다른 게 다 안 보일 때도 보여야 되는 게 이 석회화입니다. 그런데 그딴 거짓말을 했는데 판사는 그 말을 듣고 관전압, 자세, 찍는 기기 등등 때문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피고체 감정인들의 감정 사실을 모조리 무시해버린 겁니다. 세상에 이런 판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 사람들 말대로 그러면 관전압이 높아서 정말 안 보이는 걸까? 그럼 자생병원의 영상, 공군보다 오히려 관전압이 낮아서 보이는 거다라고 하는 이 자생병원의 영상을 시쳇말로 이빠이 한번 높여봅시다. 올려봅시다. 그죠? 그 올린 영상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 우리가 석회화를 봤던 그 부위에 분명하게 흰 마크가 보입니다. 이건 누가 임의로 마킹한 게 아니라 저절로 보이는 석회화입니다. 영상을 이렇게 늑골이 안 보일 정도로 시커멓게 만들었는데 관전압을 높여서 영상의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늑골의 석회화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군의 영상처럼 핏줄의 혈관의 음영까지 다 보이는 이 영상을 놓고 석회화가 있긴 공군에도 있는데 자생에 있는 걸 부인할 수 없게 되어버렸으니까 공군에도 있는데 관전압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롱. 요지라를 한 겁니다.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까? 안 뛰겠습니까? 어떻게 의사의 이름을 걸고 영상의학자가 영상을 보는데 정통하다라는 요따위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런 짓을 합니까? 석회화의 검찰 측의 거짓말은 다음 편에서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